이런 늙은이들은 커피나 타주면서 뭘 안다고 참견질이냐? 그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중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으로 뜨거운 커피를 밀어 엎었죠. 뜨거운 액체가 앞치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카페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오직 바닥으로 떨어지는 커피 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으로 앞치마에 커피를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했던 여군 대령 강미자의 눈빛으로요. 아마 그는 제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할 말 있어? 그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령님.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저는 젖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저는 강미자입니다. 명예퇴역한 여군 대령이죠. 지금은 박선자라는 이름으로 특수임무대대 내 휴게실 카페 바리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2주 전 아들 박진호 대대장의 부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 제 부탁이 무리하다는 걸 알지만 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고 모든 불만 사항이 묻히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내가 35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대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제 와서 부대 카페 아줌마가 되라니요.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음성과 걱정이 담긴 얼굴을 보니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았다. 해볼게. 간단히 대답했죠. 제 군 생활은 1978년 여군 1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했습니다. 첫날부터 여자가 무슨 군대냐는 조롱과 편견에 맞서야 했죠.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육장교, 정보장교, 인사장교를 거쳐 여단 참모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대대장인 아들 박진호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제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해외 파병 중 순직했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이 부대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요. 병사들은 항상 긴장해 있었고 카페 직원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이상현 중령이 있었어요. 중령님만 조심하세요. 그분 성질 때문에 2명이나 전역을 앞당겼습니다. 카페 매니저 김 씨의 첫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몸소 느꼈어요. 그가 제 앞으로 커피를 엎는 순간 이건 단순한 관찰 임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임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서는 길, 카페 한 구석에서 젊은 병사 하나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드디어 누군가 맞서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명예퇴역 여군 대령이자 대대장의 어머니이며 무엇보다 정의를 향한 불꽃을 품은 사람입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졌어요. 날짜 3월 12일. 이상현 중령 카페 직원에게 공개적 모욕과 폭력. 목격자 전체 카페 이용객.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침묵은 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대의 침묵을 깨트릴 것입니다. 이상현 중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밝혀낼 겁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날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습관처럼 해온 일이에요. 모든 사건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신념 덕분이죠. 커피가 쏟아진 순간부터 병사들의 반응, 중령의 표정까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현 중령 45세 추정, 작전 참모, 병사들에게 지속적 언어폭력 의심됨. 그리고 아래에 작게 추가했어요. 공개적 모욕, 분명한 의도, 권력 남용. 이런 사람이 군에 있어서는 안 됨.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엄격한 상관이었어요. 때론 고함을 치기도 했고 실수한 부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죠. 하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현 중령의 행동은 명백한 폭력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여군 교육대 장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가 2015년 퇴역하기 직전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저는 항상 병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지휘관이 되려 노력했어요. 누구든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문득 아들 진호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군인 어머니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녔죠. 힘든 상황에서도 늘 씩씩했던 아이, 이제는 훌륭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제게 이 임무를 맡긴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경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저의 신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카페 구석에서 홀로 머신을 닫고 있는 젊은 여군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유미 하사였죠. 평소라면 본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카페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힘드세요? 제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유미 하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벌점을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벌점이요? 네. 중령님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정유미 하사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날부터 일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는 시간에는 병사들의 표정과 대화를 유심히 살폈고 카페 청소 시간에는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차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바리스타 박선자는 그저 조용히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정유미 하사와 같은 시간에 퇴근하도록 마쳤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길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 하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이 나이 먹고 혼자 있으니 말동무가 그리네요. 정유미 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찻집에서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점차 부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사님, 벌점은 왜 받으셨어요? 정유미 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령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셨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업무 실수를 트집 잡아 벌점을 주셨죠.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닌가 보네요. 네. 작년부터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친절하게 대했지만 점점 요구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업무 능력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유미 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어요. 신고는 해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어요. 오히려 저에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역을 고려해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정유미 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 어머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기록에 정유미 하사의 이야기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러 병사들과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석 병장이라는 젊은 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페에서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만 읽던 청년이었죠. 어르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카페 뒤편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강민석 병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중령님이 우리한테 한 짓들이요. USB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네. 넌 아무것도 못해.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군에 들어왔지? 야, 너네 부모님이 너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오늘부터 너 외출 취소다. 왜? 내가 그러라면 그런 거야. 불만 있어? 이상현 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을 향한 끊임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 권력 남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 파일에는 이상현 중령이 훈련 중 특정 병사들에게만 과도한 훈련을 시키는 장면, 또 다른 파일에는 그가 병사의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뒤지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훈련 중 실수한 병사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비명이었어요. 왜 이걸 신고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석 병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해봤습니다. 하지만 중령님은 항상 빠져나가요. 군법무관까지 그의 편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했다가 더 심한 보복당할까봐 다들 무서워해요. 어떤 보복이었지? 전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중령님이 직접 시킨 건 아니었지만 암묵적으로 쟤는 문제가 있는 애니까 군기를 좀 잡아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2달 동안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했고 식사 시간도 못 지켰습니다. 강민석 병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용기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모은 이 증거들이 헛되지 않게 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기록에 더 많은 것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겪은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카페 직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때론 카페 한 구석에서 몰래 녹음도 했어요. 바리스타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메모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12일째 되던 날 저는 카페 근처 흡연 구역에서 한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태도와 눈빛에서 군 경험이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무심코 제게 담배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2주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부대 민간 군사 상담사 최태준입니다. 병사들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태준 상담사는 최근 부대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털어놨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이 급증했어요. 대부분 불안, 우울, 공황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을 회피한다는 거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상현 중령이 부임한 이후 이런 현상이 급증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올렸지만 신병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되더군요. 최태준 상담사와의 대화는 이상현 중령의 문제가 단순한 갑질을 넘어 부대 전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정유미 하사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만요. 정유미 하사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중령님이 저희 여군들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을 정리한 문서예요. 인사계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방부대로 전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정유미 하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역을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 증거들은 반드시 빛을 볼 겁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 일을 시작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아들은 공식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있는 자리였나 봐요. 아직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이상현 중령이라는 사람 말이야. 전화선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나 증거가 없어서. 이제 곧 증거가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정유미 하사가 건넨 봉투 내용을 확인했어요. 문서에는 이상현 중령이 여러 여군들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사는 군복이 참 잘 어울리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급 상담해 줄까? 왜 이렇게 차가워? 여군이면 분위기 좀 띄워야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급을 이용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범죄자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던 중이었어요. 이상현 중령이 또 나타났죠. 이번엔 제게 직접 시비를 걸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너무 쓰다는 이유였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병사가 실수로 음료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쏟아지며 얼음이 사방으로 튀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이상현 중령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 멍청한 새끼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영창 보내버릴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어나가 걸레를 들고 쏟아진 음료를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현 중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누가 끼어들래? 빨리 치우고 새 음료나 만들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치우고 새 음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실수했을 뿐이에요. 영창이나 처벌 같은 건 과하지 않을까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현 중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중령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야? 박선자입니다. 박선자. 기억해둘게. 내일부터 당신은 이 카페에서 안 보이는 게 좋을 거야. 중령이 돌아선 후 주변의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든 바리스타가 그를 제지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민석 병장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령님이 훈련 중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이요. 어르신께서 오늘 용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받아든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혹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다른 병사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눈이 커졌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동안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 이 부대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강민석 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사실 몇몇 전우들은 이미 중령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작전은 본격화됐습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저와 강민석 병장, 그리고 몇몇 병사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사진, 증언 기록 마이너스 모든 것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도 나타났어요. 부대 의무병인 김준우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어머님, 저는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김준우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준우 상병은 작은 노트북을 열어 의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 의무실을 방문한 병사들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특정 훈련 직후, 특히 이상현 중령이 담당한 훈련 후에 스트레스성 질환과 불면증 환자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몇몇 병사들은 명백한 폭행 흔적이 있었지만 훈련 중 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현 중령의 갑질이 단순한 언어 폭력을 넘어 신체적 학대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걸 보고하지 않았어요? 김준우 상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참모는 군 훈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무시했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료 기록까지 증거로 확보한 저는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기를 결정할 때였어요. 3주차가 되던 날 아들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배경소리가 없었어요. 아마도 혼자 있는 자리였겠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이상현 중령이 병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갑질을 했는지, 여군에게 성희롱을 했는지, 심지어 신체적 학대까지 있었다는 의료 기록까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주일 후면 부대 창립 기념식이지. 그날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저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진호야, 35년 군 생활을 했어.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지.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절차 사이로 빠져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 아들은 대대장으로서 규율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해했어요. 날 믿어주겠니?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만 조심하십시오. 다음 날 오후 정유미 하사가 카페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 3명의 여군들이 더 있었어요. 박 어머님, 저희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윤소라 중사는 진급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이지훈 하사는 당직 중 부적절한 접촉을, 김미영 하사는 업무 배제와 따돌림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상현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입었던 제복이었죠.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그 옷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하겠다는 맹세.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잠시 고민했지만 병사들과 여군들의 고통에 찬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았어요. 정의는 때로 규칙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부대 창립 기념식 이틀 전, 저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어요. 강민석 병장과 정유미 하사는 기술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행사 중 영상 시스템을 통해 증거를 공개하는 계획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박선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상현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병사들과 몰래 만나고 뭔가를 기록하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강민석 병장과 창고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당신을 보냈죠? 정보부? 아니면 감사관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저 카페에서 일하는 박선자입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어요. 좋아요. 게임을 계속하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내 경력은 완벽하고 내 뒤에는 강력한 인맥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짐을 싸서 이 부대를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사라진 후 저는 숙소로 황급히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현 중령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당장 그만두세요, 어머니. 제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아니,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더 빨리 행동해야 해. 내일 정기 간부 회의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어. 하지만 어머니, 진호야,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야. 침묵의 문화를 깨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바리스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고마웠어요. 오전 10시 대대본부 회의실에서는 정기 간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필요한 일이야.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상현 중령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미자입니다. 퇴역한 여군 대령이자 박진호 대대장의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한 달 전 박선자라는 이름으로 이 부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병사들과 여군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가지고 온 USB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달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화면에는 이상현 중령이 병사들에게 폭언하는 장면, 여군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장면, 심지어 제 머리에 커피를 쏟는 장면까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병사들의 증언, 정유미 하사를 비롯한 여군들의 성희롱 피해, 진술, 의무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펼쳐졌어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때로 범죄를 키웁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이상현 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증거라고요. 저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왔고 항상 완벽한 평가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석 병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20명이 넘는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강민석 병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강민석 병장입니다. 이상현 중령님 아래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민석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에 찬 음성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강미자 대령님이 보여주신 용기, 그것이 저희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다른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윤재훈 일병입니다. 중령님에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리며 3개월 동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 중 다쳤을 때 꾀병이라며 의무실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김도연 상병입니다. 중령님의 명령으로 영하 10도 날씨에 4시간 동안 야외 정비 작업을 했고 동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계속되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정유미 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다른 여군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정유미 하사입니다. 이상현 중령님에게 1년간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자 진급에 도움을 주겠다. 여군은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오히려 보복을 당했어요. 이상현 중령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증거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결단력이 엿보였어요. 저는 박진호 대대장으로서 이런 부조리가 제 지휘 아래에서 일어난 것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상현 중령은 모든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이상현 중령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령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대대 법무실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이상현 중령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들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어쩌면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책하지 마. 지휘관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이것이 우리 부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걸 항상 믿었어.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직접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다니. 다치시기라도 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군에 있을 때도 항상 최전선에 있었잖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누군가 먼저 나서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지. 그때 문이 열리며 부대 법무관이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감찰단이 내일 오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어제의 사건이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리스타 박선자가 아닌 퇴역 대령 강미자로서요.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 대령님이셨어요? 김 매니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강민석 병장과 몇몇 병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강민석 병장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 형식은 필요 없어. 난 이미 퇴역한 사람이니까. 어제 일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이상현 중령은 어떻게 됐니? 강민석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헌병대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령님 덕분에 모두가 달라졌어요. 정유미 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모두 너희들이 용기를 내준 덕분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제게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들의 인사를 똑같이 받아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급이나 직위가 아닌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 이틀 후 국방부 특별감찰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현 중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었고 그는 파면과 함께 구속수사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싸고 눈 감아준 다른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죠. 아들의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감찰관들과 부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역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감찰단장이 말했어요. 박진호 대대장님께서 제안하신 존중과 신뢰의 지휘 문화 정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제가 조언해준 내용을 제안한 모양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감찰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미자 대령님,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35년 경력의 장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실은 국방부에서 대령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령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군 전체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군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아직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영문화혁신의 날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어요.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들이 집결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아들과 함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들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강미자 대령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는 우리 부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작은 명예 훈장을 제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 강미자 대령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선언했어요. 열린 소통 창구와 부조리 신고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떤 계급의 부조리도 안전하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조리를 확인하기 위한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은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법이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나 혼자가 아니었어. 강민석 병장, 정유미 하사,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이들이었단다. 저녁이 되어 부대 카페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특별히 정성껏 음료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저를 박선자가 아닌 강미자 대령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대령님. 김 매니저가 수줍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모르고 함부로 대했을 때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강민석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저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대령님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강민석 병장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젊은이에게 꿈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강민석 병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저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전문가들과 함께였어요. 제가 제안한 상호 존중 훈련 프로그램과 부조리 예방 시스템이 전군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군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중년의 여군 대령이었습니다. 강미자 대령님, 저는 김수진 대령입니다. 여군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김 대령님. 사실 대령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침묵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김수진 대령은 자신이 개발 중인 여군 인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혹시 이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령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정유미 하사가 여군 우수 간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병장은 장교 지원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서재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생활 동안 받았던 훈장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최근 받은 특별 공로상과 부대에서 준 감사패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식적인 상들보다 더 값진 것은 강민석 병장과 정유미 하사,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달라진 눈빛이었어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용기로 바뀐 그 눈빛들. 이틀 후 신문을 펼쳐보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군 부조리 고발한 퇴영 여군 대령, 국방부 특별 공로상 수상. 기사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이상현 중령은 파면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를 도운 다른 간부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병영 문화 혁신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죠. 강미자 대령은 단순한 고발자가 아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라는 주제로 군부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강당이었어요. 미래의 장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지휘관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생도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대령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군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대령님처럼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1년 후 국방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미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신임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게 올바른 지휘 철학을 가르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의도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석, 이제는 신임 소위가 된 그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강 소위, 꿈을 이루었구나.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대령님. 모두 대령님 덕분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훈련장에서 움직이는 젊은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군대는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을 펼쳐 글을 썼습니다. 나이는 때로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경험에서 나온다. 65세의 나이에 시작한 특별 임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서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욕은 참아도 침묵은 죄가 된다. 제가 군에서 늘 되새기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실천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나이와 지위를 넘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돌멩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